화장실 변기에 이 물티슈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석 장씩 넣어보겠습니다. 15장째가 되자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물이 차올라 결국 흘러 넘칩니다. 물티슈를 꺼내보니 전혀 물에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물티슈가 이제 섬유 재질이어서 이게 물에 아무리 들어가도 막힌 게 이게 쉽게 뚫리지가 않습니다. 변기를 안 막을 만큼 소량만 넣으면 괜찮을까? 화장실 단계에선 괜찮아 보이지만 흘러 하수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도권의 한 하수 처리장 내부 배관입니다. 이물질을 걷어내는 망에 걸린 물질 하나같이 물티슈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지 대여섯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물에 풀리지 않습니다. 배수 펌프를 고장내기도 합니다. 스크린에 물티슈가 지금 걸려가지고 하수가 원류될 가능성이 많고요. 협작물 처리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물티슈 사용량이 크게 는 데다 변기 사용 가능 제품이 나오다 보니 소비자 혼선까지 생겨 물티슈 변기 투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티슈 투기에 따른 하수관로 수리비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이란 조사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도 물티슈는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화장지와 같은 제품군으로 분류돼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비슷한 품목인 기저귀처럼 물티슈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다 지금 우리 이제 세금으로 처리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니까 생산자들한테 처리 비용이든 천연 펄프를 쓰거나 뭐 레이온 재질을 쓰거나 이런 게 했을 때는 그거를 면제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수관 막힘이 심각했던 유럽에선 제품 표기 의무화에 따라 물티슈 겉면에 큼직하게 변기 투입 금지라고 써놨습니다. 국내에 시판되는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함유율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기에 넣지 말라는 내용도 뒷면에 작은 글씨라 알아보기 힘듭니다. 재질이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재질이 뭔지 알 수가 없고. 영국에선 표기 의무 강화를 넘어 내년부턴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의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현지 시간 19일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2027년 봄부터 영국 전역에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등 일부 지역은 더 빨리 조치가 시행돼서 내년 중에 판매 금지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물티슈가 물에 녹지 않아서 변기에 버릴 경우 하수관이 막히거나 하수 처리 시설이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런던 서부에서는 하수구에 버린 물티슈와 기름이 굳어 형성된 2층 버스 8대 크기의 덩어리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분해 작업을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수도업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2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3,8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이 청색 테이프로 봉쇄돼 있습니다. 문틈과 바닥 사이로는 헝겊이 일렬로 나열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의 운항 첫날인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작성자 A씨는 한강버스를 타고 있는데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했다며 다음 정거장에 무조건 내리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첫날이라 이용 불가인 줄 알았는데 넘치는 거였다며 화장실을 테이프로 막고 화장지 같은 것으로 오물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강버스를 처음 이용한 소감에 대해서는 승차감이 괜찮고 속도도 적당해 멀미가 나진 않았다면서 3,000원 내고 한강을 구경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구간 사이 7개 선착장 28.9km를 운행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우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용자분들 가운데 물티슈나 이물질 등을 변기에 넣는 분들이 있어 발생한 일이라며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용자분들께 이용 과정에서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택배 상품 포장이 한창인 물류센터. 바삐 돌아가는 라인에서 고객 주문 상품을 빠르게 담아야 하다 보니 상품과 포장 상자의 크기를 일일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한 개를 주문할 수 있고 2종 상품들을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딱딱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택배를 받아보면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터무니없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트 2권인가 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되게 큰 박스에서 와가지고 쓰레기 배출 좀 심하게 되겠구나. 이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상품 판매 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유예했는데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장 횟수는 한 차례만 가능하고 상품 크기의 2배가 넘는 상자를 써선 안 됩니다. 포장 상자의 빈 공간이 5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이 실제로 상품을 주문해 샘플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내 택배 물량은 한 해 수십억 건. 깨지기 쉬운 물건의 경우 1회 포장으론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어 단속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지역 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후부가 그동안 준비한 계획을 안 차원에서 발표하고 최종적인 안은 내년 초에 확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는 폐기물 부담금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